2025년 하반기 소띠분들은 고요하지만 단단한 흐름이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하반기에는 밖으로 나서서 크게 활동하기보다는 내 안을 돌아보며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소띠분들께는 자기 개발과 내면 성장에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는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꾸준하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소띠의 성품인 우직함과 끈기가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동료들과 다툼이 생기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10월 전후로 귀인의 도움이 들어올 수 있으니 부탁이나 제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소 어려워하던 일이나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의 곳에서 좋은 조언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운 면에서는 큰 돈을 한 번에 벌기보다는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투자나 사업 확장은 피하시고 안정적인 저축이나 기존 자산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 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기관이 약해질 수 있으니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면역력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월이 가기 전에 소띠가 먹으면 우환이 달아나고 금전운이 강화되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밤입니다. 밤은 소띠 분들에게 9월에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사주학에서 밤은 토 기운이 매우 강한 음식으로 소띠의 본래 성품인 착실함과 성실함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9월은 가을의 시작으로 금, 기운이 왕성해지는 달인데 토생금 원리에 따라 소띠의 토 기운이 금 기운을 만들어내어 재물운이 크게 향상됩니다. 밤을 드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생밤을 깨끗이 씻어서 하루에 3개에서 5개 정도 아침 공복에 드시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밤의 단단하고 둥근 모양은 재물이 굴러 들어오고 단단하게 모아지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소띠 분들께는 밤이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기력을 보강해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밤을 고를 때는 껍질이 윤기나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밤일수록 토 기운이 충실하게 들어있어 금전운 강화 효과가 큽니다. 밤을 먹을 때는 천천히 씹어서 드시고 밤의 달콤함을 충분히 느끼면서 재물이 들어온다는 마음으로 드시면 더욱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꾸준히 드시면 10월부터 서서히 금전적인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채소로 사주학에서는 토 기운이 가장 순수하게 응축된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소띠 분들이 9월에 고구마를 드시면 발밑이 든든해지고 재정적 기반이 튼튼해지는 효과를 얻습니다. 고구마의 달콤한 맛은 복을 부르는 기운이 있어서 드시는 분의 인생의 단맛 같은 행복과 재물이 들어옵니다. 고구마를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집니다. 찐 고구마는 소띠의 성실하고 묵묵한 성품을 강화시켜 주어 직장에서나 사업에서 신뢰를 얻게 해줍니다. 구운 고구마는 타오르는 불의 기운이 더해져서 적극적인 재물, 추구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중장년층 분들께는 찐 고구마를 권해드리는데 소화가 잘 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재물운도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를 드실 때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오후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를 먹으면서 땅속에서 자란 것처럼 내 재물도 뿌리 깊게 쌓여가길 하는 마음으로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고구마의 노란색은 황금색과 통하여 금전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9월 동안 꾸준히 드시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기거나 투자했던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를 드신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셔서 소화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소띠가 먹으면 금전운이 강화되는 음식 3번째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에게 매번 호환석 팔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호환석은
호랑이 눈동자처럼 강한 기운을 가진 보석으로 금전운과 건강운을 높여주는 동시에 안 좋은 기운을 없애주고 행운을 불러온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소금단지와 함께 두면 금전운 상승 효과가 배가 되고 팔찌로 착용하면 좋은 기운을 늘 몸에 지니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가올 명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가족이나 지인 선물로 많이 찾으셔서 현재 주문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50의 지혜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2주간 10% 할인 혜택을 드리고 구독 후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께 호환석 팔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자는 댓글에 직접 답글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구매 링크는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는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은 참나무 열매인 도토리로 만든 음식으로 사주학에서는 토와 목의 기운을 함께 가진 특별한 음식입니다. 도토리는 나무 위에서 자라지만 땅의 전기를 흠뻑 받아서 연근은 열매라 소띠 분들께는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귀한 음식입니다. 9월에 도토리묵을 드시면 기존의 재물은 든든하게 지켜주면서 새로운 재물 기회도 열어주는 이중 효과를 얻습니다. 도토리묵의 매끄럽고 부드러운 성질은 소띠 분들의 마음에 쌓인 우환과 걱정을 말끔히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건강 걱정이 많은데 도토리묵을 드시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맑아집니다. 도토리묵에는 몸의 독소를 빼내는 효과도 있어서 드시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토리묵을 드시는 방법으로는 도토리묵 무침이나 도토리묵 냉국이 좋습니다. 도토리묵 무침을 만들 때는 상큼한 야채와 함께 무쳐서 드시면 토의 기운에 목의 생기가 더해져서 재물운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도토리묵 냉국은 여름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면서 가을을 맞는 준비를 해주어 9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기운의 흐름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도토리묵을 드실 때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내 마음의 탁함이 씻겨나가고 맑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9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드시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서 좋은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추가로 소띠와 상극이고 궁합이 좋지 않아 2025년 하반기에 금전운이 달아날 수 있어서 멀리 해야 할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띠와 상극이라 멀리 해야 할 첫 번째 띠는 양띠입니다. 양띠와 소띠는 사주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극 관계 중 하나입니다. 소띠 분들이 2025년 하반기에 양띠와 가까이 지내면 금전운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띠는 본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소띠는 모든 일을 차근차근 계획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양띠의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면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 소띠 분들에게는 양띠의 감정 기복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양띠는 기분에 따라 의견이 바뀌고 약속을 번복하는 일이 잦은데 이런 모습이 소띠의 안정적인 생활 패턴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특히 이런 현상이 심해져서 양띠와 함께 일하거나 투자를 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양띠는 돈을 쓸 때도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띠의 꼼꼼한 재정관리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양띠와의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사업이나 투자 관련 제안입니다. 양띠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흥미를 잃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띠는 이미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 상태라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양띠의 예술적 감성은 때로는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어서 소띠의 현실적인 조언을 무시하고 무모한 도전을 하다가 함께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에서 양띠 동료나 상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면 모든 약속과 계획을 문서로 명확히 해두고 중요한 결정은 혼자서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소띠와 상극이라 멀리 해야 할 두 번째 띠는 말띠입니다. 말띠와 소띠의 상극 관계는 원진살이라는 특별한 기운 때문에 더욱 복잡합니다. 원진살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서로를 불편하게 느끼게 만드는 기운으로 말띠와 소띠가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생기고 서로의 단점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말띠는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소띠는 이런 모습을 가볍다고 여기거나 신뢰하기 어려워합니다. 반대로 말띠는 소띠의 조용하고 신중한 모습을 답답하게 생각하여 서로 오해가 쌓이기 쉽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특히 말띠의 성급한 성격이 소띠의 재물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말띠는 기회가 생기면 즉시 행동에 옮기려 하고 빠른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런 방식은 소띠의 안정지향적인 투자 철학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말띠와 함께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면 말띠의 조급함 때문에 좋은 타이밍을 놓치거나 성급한 매도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말띠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좋아해서 집중력이 분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모습이 소띠에게는 불안감을 주어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말띠의 사교성과 네트워크는 분명히 장점이지만 소띠에게는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말띠는 여기저기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거나 과장된 경우가 많아서 소띠가 잘못된 투자를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 소띠 분들께서는 말띠의 화려한 말솜씨와 자신감에 현혹되지 마시고 모든 정보를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띠와 대화할 때는 즉석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한 후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띠와 상극이라 멀리 해야 할 세 번째 띠는 개띠입니다. 개띠와 소띠의 상극 관계는 두 띠 모두 고집이 세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으려는 성격 때문에 발생합니다. 개띠는 정의감이 강하고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하려 하며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소띠 역시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서 쉽게 타협하지 않는 성격인데 이 두 성격이 만나면 서로 양보 없는 대립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이런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금전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띠의 직설적인 화법은 소띠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개띠는 좋은 의도로 충고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표현 방식이 너무 직접적이고 때로는 거칠어서 소띠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됩니다. 소띠는 원래 체면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지적받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는데 개띠의 공개적인 비판이나 지적은 소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감정적 상처가 쌓이면 소띠는 스트레스를 받아 올바른 판단력을 잃게 되고 결국 잘못된 투자나 사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띠와의 금전 관련 협업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이나 약속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개띠는 공정함을 중시해서 계약서의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려 하는데 소띠는 상황에 따른 융통성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나 사업 계약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개띠는 원칙대로 처리하려 하고 소띠는 서로 타협점을 찾으려 해서 의견이 충돌합니다. 이런 갈등이 길어지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서 소띠에게는 시간과 돈의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중장년층 소띠 분들께서는 개띠와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제3자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운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